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 왜 그 제품을 유독 추천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캄 SA35와 SA45 가장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임 노바 PE입니다.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탈란테 시리즈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드라이버 유닛의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포칼 제품입니다. 기술력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우리나라 가격 자체가 너무 좋아 버려요. 다음 제품은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 파인오디오 빈티지 시리즈. 클래식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좋은 가격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인오디오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물량들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요.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이 되고 나서 새로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클래식 시리즈만 하더라도 가격이 한 200만 원씩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빈티지 10하고 빈티지 12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오히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초고가의 초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하이엔드 초입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빈티지 10 정말 훌륭한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질도 정말 제가 이런 감정적인 표현 자주 쓰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빈티지 10도 음질이 정말 기가 막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우려스러워요. 파이노디오 빈티지 시리즈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파이노디오 클래식 시리즈 위주로 추천을 하자면은 파이노디오 클래식 시리즈가 구동이 쉽고요. 일단 소리가 쉽게 잘 나오고, 그리고 과거에는 디자인이 그렇게 생겼다라면은 좀 클래식한 음악 위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파인오디오가 탄노이에서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한 이유가 있겠죠. 뭔가 탄노이와는 좀 더 다른 사운드를 추구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 클래식 시리즈만큼은 상당히 생긴 디자인하고는 별개로 약간 올라운드적인 느낌이에요. 소리가 생글생글하게 쉽게 잘 나오고, 그래서 대중가요라든지 팝음악이라든지 뉴에이지 이런 좀 발랄한 음악, 전자음악 듣기에도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런 기민한 느낌의 사운드를 내주고요. 그리고 앰프 매칭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예컨대 아캄 SA35나 아캄 45 이런 쪽하고 매칭해서 들어도 굉장히 그 다양한 장르에 대한 적응력도 좋고, 그리고 현대적인 사운드에 대한 표현력도 매우 우수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즈나 클래식 음악을 또 듣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완성도가 좋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피커가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인오디오만큼 다양한 라인업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요즘 브랜드 자체의 역사 자체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제작진이나 기술진 자체는 세계 최고의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클래식 시리즈의 경우에는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대형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루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전면에 두 개의 노브를 이용을 해서 저음부와 고음부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두루두루 가격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품은 어쿠스틱 에너지의 A1 40주년 제품입니다. 마니아분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고, 마니아적인 기질보다는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편안함, 그런 분위기, 음색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더 선호도가 있는 분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형 북실프 스피커가 오디오적인 고성능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음악적인 질감이라든지 깊이감까지 좋은 경우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의 경우에는. 그런데 A1 기념 제품이 소형 북실프 스피커이면서도 오디오적인 고성능의 느낌, 그런 오디오적인 특성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앰프에 크게 과도하게 많이 투자하지 않으시면서도 음악적인 촉감이나 음악적인 분위기 형성 측면에 있어서도 모두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정말 흔치 않은 스피커가 A1 40주년 스피커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비슷한 성향이고 때로는 뭐 흔한 성향이다 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앞다퉈서 우선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쿠스틱 에너지 A1 40주년이 그런 대체 불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나라에서 예약 판매를 했고, 국내에서 현재 판매된 가격을 고려한다라면은 좀 기다리셔서라도 소장을 하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지어는 좀 흔한 표현으로 뭐 아들에게 물려줘도 될 정도의 정말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대체 불가능성의 고급 고성능 북실프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품은 마크 레빈슨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좀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과연 이런 정도의 완성도 있는 정말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고 농밀하고 고급지고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에너지감도 훌륭한 이런 사운드를 인티앰프나 혹은 스테레오 파워앰프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모노블럭 파워앰프로 매칭을 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의 향연, 풍부한 하모닉스의 표현력, 그리고 종합적인 음악적인 하모니의 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음악 듣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마크 레빈슨이 소리의 섬세함이나 음악적인 표현력이 풍부하고 고급지다라는 것은 뭐 이견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현재 마크 레빈슨 프리파워 앰프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슨 이 5000 시리즈 5206 프리앰프, 5302 파워 앰프가 초기에 출시를 했을 때 첫 해 뭐 세일 페스타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모노블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한 2,3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세일 페스타를 했었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그때 세일 페스타 했을 때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2,300만 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얼추 어떻게 보자면은 유명 브랜드의 초하이엔드급 인티앰프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한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마크 레빈슨 5302 파워앰프가 각각 트로절 트랜스가 1100V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대를 합치면 2200V가 되는 것인데 파워앰프 두 대 구매하는 가격이 1,5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 가성비에 마크 레빈슨 정도 하면은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브랜드 네임밸류도 오디오를 좀 해왔다라는 분들이라면은 다들 알만한 브랜드. 인티앰프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적인 보편적인 스테레오 파워앰프보다도 능가하는 스테레오 파워앰프도 당연히 능가하는 음악적인 풍부한 표현력과 품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성이라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린데만 뮤직북 같은 프리앰프 기능이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직결해서 사용하시면 하이엔드급 인티앰프보다 훨씬 더 성능은 좋으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해결이 된다. 올인원 앰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사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생각이 뭐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정된 후에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마크 레빈슨 모노블럭 프리파워 구성을 기피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사유라고나 할까요? 기피 사유라면은 의외로 놔둘 자리가 없다 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품이 여러 개라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유 여하를 만로하고 나는 한 대로 그냥 끝내고 싶다 라는 이유 때문에 마크 레빈슨의 모노블럭 프리파워 앰프 구성이 기피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소비자 여러분들의 그런 기호와 취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간이 좀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음악적인 깊이와 풍요로움 그리고 품위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의 마크 레빈슨 프리파워 모노블럭 구성도 꼭 구매 리스트에서 빼지 마시고 고려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머리에 딱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제품들은 이런 정도고요.
그 외에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많이 있죠. 최근에는 와피델의 에보 시리즈, 와피델 에보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실버 리미티드 에디션 물건 참 잘 나왔고요. 굉장히 그 가격대에서는 종합적인 상품성이나 객관적인 성능 측면에 있어서 거의 가격 대비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뭐 그 제품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쿼드에 보면은 쿼드 S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쿼드 S 시리즈가 만약에 현재 그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동급 최고 스피커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도 좋고요. 리바이벌 오디오 스프린트 시리즈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스피커들이고요. 이번에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I 시리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소리 성향이 살짝 더 밝아지고 개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과거 다이아몬드 시리즈도 굉장히 동급 최고 제품이었습니다만은 좋게 말하면 담백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소리가 좀 더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좀 더 펼쳐짐이 좋아졌으면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소스기기 플레이어 부분에서 오랜더 A1000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랜더 A1000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뭐 그 외에 뭐 중국, 미국, 요즘은 이제 일본에서도 출시를 했다라고 해요. 사실상 일본까지는 진출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일본에 진출을 해서 일본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평가가 좋고요. 그래서 오랜더 A1000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오랜더에서 후속으로 A1이라는 스페셜 기종이 나옵니다. 프로토타입으로 제가 음질을 들어봤는데 음질의 향상이 물론 이제 가격대가 다른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오랜더가 아날로그 설계 실력이 훨씬 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A1 기종은 초하이엔드급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놈의 DSC 미니 DAC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가격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좀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며칠 전에 또 연결해서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연결해서 또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식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를 했잖아요. 뭐 그래도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히 소스기기는 아무나 고급 소스기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음질이 어떤 음질인가? 음악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구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급 소스기기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제가 2025년에 1000만 원 미만에서 사용해본 소스기기 중에서는 저 DSC 미니 DAC가 가장 음질은 만족도는 좋았다. 가격 대비 만족도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됐던 입문기종으로는 네임 유니티 101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뭐 판을 뒤집어 놔버렸죠. 네임 오디오가 D클래스 방식으로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는 저조차도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가격대 판을 뒤집어 놔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임 101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종 중에 에버솔로 플레이, 에버솔로 플레이를 기점으로 후속으로 나오는 제품들의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윈 오디오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윈 오디오는 이제 제품이 다양하죠. 윈 앰프는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가격대에서는 50만 원대에서는 대체할 수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솔직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포칼이 우리나라에서 저렴하게 판매가 됨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본 브랜드 라면은 저는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이 좀 달라요. 사실 성향이 제법 다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는 포칼보다 모니터 오디오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고성능 AMT 트위터와 자체 개발한 다양한 부품들, 소재,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좀 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청음은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저렴한 입문기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00~300만 원대 입문기를 갓 벗어난 가격대의
이제 입문기종을 사용을 하시다가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기에 용이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입문, 하이엔드 초입까지 최대한 가격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인 만족도가 가격 대비 가장 만족도가 좋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제품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6년은 좀 경제가 조금 더 안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제작사에서도 제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좋은 가격에 좀 더 공급을 좀 더 많이 잘 좋은 조건에 많이 해주시고, 신제품을 만들면서 무조건 제품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좀 최신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경쟁력이 더 뛰어난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공개를 해주고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 우리나라 오디오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이 그렇게 접하기 쉬운, 접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자체도 좀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2026년에도 저희 플레인지 정말 열심히 하겠고요. 제품 소개 및 유튜브 서비스적인 측면까지도 열심히 하겠으니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